일본에는 곰이 정말 많은데요. 일본에는 총 두 종류의 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달가슴곰이고 다른 하나는 불곰입니다. 반달가슴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방생한 귀여운 곰이 아니라 덩치도 더 크고 포악하다고 합니다. 위의 지도는 초록색으로 곰의 분포를 나타내는 한편 반달가슴곰과 불곰의 서식지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혼수 이남에 시코쿠에, 불곰은 홋카이도에 각각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의 서식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고령화,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간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 것과 함께 곰들의 먹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민가에 출현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 곰 공격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에서 곰으로 공격당해 2023년에만 6명이 사망했고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곰 공격 사건은 총 2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포획되는 곰의 수는 평균 2,0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곰 습격 사건은 역사적으로 많지만 그중 최악의 곰 습격 사건으로 알려진 산케베츠 불곰 사건이 있습니다. 1915년 12월에 홋카이도 산케베츠구 산케에서 발생한 곰 습격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습격은 1915년 12월 9일 오타가의 가장인 오타 사부로와 오타가에 신세지고 있던 나카마스 요키치가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했다. 집에는 사부로의 아내 마유와 오타가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하스미 미쿄가 남아있었는데 새참을 가지러 집에 돌아온 요키치는 뒷모습만 보면 졸고 있는 것 같았던 미키오를 보고 그를 놀래켜 주려고 다가갔다가 그 아이가 끔찍한 시신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이 사건에 크게 놀란 마을 사람들은 흔적을 보고 불곰에 지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불곰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미키오를 한 방에 때려 죽이고 마유는 산채로 끌고 간 것으로 보였다. 이 사태로 로쿠센사와 사람들은 사이토 이시고로를 인근 경찰서에 급파하고 이웃 마을 산케베스 사람들까지 합쳐서 수색대를 꾸렸다. 7종의 엽총 및 낫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수색대는 문제의 불곰과 마주치지만 6정은 격발 불량해 그나마 발사된 총알은 한참 빗나가고 곰한테 반경을 당하여 혼비백산에서 쫓겨났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그렇게 위기를 면한 수색대는 다음날 아침피로 흥건하게 물든 눈을 파헤쳤는데 거기서 마유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곰에게 80% 이상이 잡아먹힌 상태였다. 수색대는 모두 잡아먹히고 무릎 밑부분만 남은 마유의 참혹한 시신 상태를 보고 공포에 떨었다. 발견 당시 다리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 마유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습성을 가진 맹수이기에 한번 자신의 소유물이 된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늑대들조차도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사냥한 사냥감을 그대로 내주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곰의 지능은 인간 7세에서 9살 수준의 아이만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영, 클라이밍, 달리기,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최상위권에 위치한 포식자다. 즉 사냥감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자신의 먹이와 소유물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 불곰 입장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냥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 주민들이 자신의 저장식량을 훔쳐 달아났으니 이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10일 불곰은 자신의 먹이를 되찾으려고 또다시 마을을 덮치는데 처음에는 마유와 미키오의 시신을 모셔둔 오타가를 다시 덮쳤지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곰을 위협하며 곰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다. 곰이 도망친 후 모두 마을 남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되돌아올 곰을 대비해 무장하고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곰은 돌아오지 않았다. 곰이 이들을 피해 도망친 곳은 하필이면
이시고로의 가족 등 여자와 아이들이 피신해 있던 메이케이가였고 아이와 여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잔혹한 학살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비명소리를 들은 마을 남자들은 급하게 메이케이카로 향했지만 집안은 깜깜했고 뼈와 살점을 물어뜯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주민들은 불을 질러 집채로 태워버리자고 했지만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하여 곰이 자발적으로 나올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총으로 쏴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반탄이 많아 총알 한 발만이 발사됐는데 이 총알마저 적중하지 못하고 비켜나가 곰은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집안에 들어가자 피가 천장까지 튀어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사망자는 임산부 다케와 그녀와 함께 있던 3세 남자아이 2명 그리고 6세 남자아이 1명은 곰에게 몸이 뜯어먹힌 채로 구조되었지만 약 20분 후 사망했다. 태아는 모체가 공격을 받을 때 배가 찢기면서 밖으로 꺼내졌는데 미동이 전혀 없던 태아를 곰이 공격하지 않아 생존했지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타케가 사망한 지 1시간 뒤 뒤따라 사망했다. 생존자는 숨이 있어서 불곰의 공격을 피한 아이 2명이었다. 그중 검시를 위해서 산케베스로 오던 의사 역시 곰의 변에서 옷 조각과 인골 조각을 발견했다. 12월 11일 이시구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홋카이도의 경찰관인 스가 미스구 경위는 헌병 경찰과 인근 마을 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를 조직하였고 60정의 총기와 사냥개 10마리를 동원하여 12월 12일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토벌대는 시신들과 현장을 보고는 경악하며 시신들을 수습하고 수색에 나선다. 하지만 토벌대가 하루 종일 지역을 수색했으나 곰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곰이 이미 인육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인육 맛을 들여 먹잇감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뒤에 인육을 먹으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치구는 조심스럽게 메이케이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미끼로 쓰자고 제안했다. 맨 처음에는 토벌대와 유가족들이 반대했으나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나중에는 토벌대와 유가족들도 이에 동의하여 명사수 7명을 매복시켰다. 하지만 곰은 시신이 있는 집 근처에 나타났다가 경계심을 가졌는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다른 집들을 습격하여 겨울 양식을 먹어치우고 옷과 친구를 찢어놓고 갔다. 다음 날인 13일 밤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입구에 매복하던 토벌대는 낮에 세워놨던 나무들이 한 그루 더 늘어나 있자 그것이 곰임을 알아채고 사격을 가했으나 도망쳐서 놓친다. 곰이 흘린 핏자국을 확인한 스가경이는 만족스러워했지만 토벌대에 합류한 사냥꾼 야마모토 헤이키치는 대려 곰의 하만도 돋았다며 걱정했다. 실제로 헤이키치는 곰 사냥꾼으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것에 걸맞게 피해 현장을 확인하자마자 불곰의 형태와 예상되는 움직임을 단번에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고 한편으로 아사히키하와에 위치한 일본 육군 7사단 28연대에서도 병력을 차출해 파견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12월 14일 토벌대는 부상을 입은 곰을 추적했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곰의 성질을 잘 알고 있던 헤이키치는 곰의 도망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조용히 다른 대원들과 다른 길로 올라간 뒤 느릅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고 토벌대를 기다리고 있던 곰의 선수를 치는 데 성공하여 곰한테 첫 발에 심장을 맞추었고 두 발째로 머리를 맞춰서 사살했다. 곰한테 치가 떨렸던 토벌대는 사살한 곰의 사체를 때리고 발기질하며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다. 사살당한 곰은 단단한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컸으며 군데군데 누런 갈색털이 섞여있는 검은 털로 뒤덮인 몸에는 흉관 부위에서 등에 걸쳐서 하얀 얼룩 반점이 있었고 7살에서 8살로 추정되며 문단에서 뒷발 발꿈치까지 길이가 2m 7에 몸무게는 약 340kg에 달하는 거대한 수컷이었다. 당시 토벌대에 참가한 아이누족 사람들은
얼마 전 근처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냥꾼들한테 쫓기던 놈 같다고 했으며 해부한 결과 내장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조각 등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미 적어도 3명의 사람을 잡아먹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나와서 이를 본 사람들 모두가 경악한다. 곰의 사체는 가죽을 벗긴 뒤 고기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가족들이 나눠 먹었으며 가죽과 간은 매각한 뒤 수익금 50엔을 토벌대가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건넸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포심에 모두 마을을 떠나 이 마을에는 한 명도 살지 않게 되었다. 곰을 사살한 직후 토벌대가 사체를 운반하려고 하자 이전까지 맑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곰 폭풍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으며 이 사건의 충격으로 마을 주민 거의 대부분은 타지를 의지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곰 사냥 명령을 내려서 100여 마리의 곰들이 사살당했다. 이후 로쿠센사와 마을에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모형과 불곰과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냥꾼이 된 구장의 아들 오카와 하루요시가 은퇴 이후인 1977년에 세운 것이다. 불곰까지 추모하는 이유는 그 불곰 역시 무분별한 인간의 미개처치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 인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현재 홋카이도 산케베스는 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쿠센사와 근처를 지나는 도로는 잔인했던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베어 로드라고 하여 귀여운 모습의 엄마 곰과 아기 곰 그림이 있는 등 곰을 주제로 한 관광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왠지 더 섬뜩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